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을 깊이 자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서 힘드신가요?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눕기만 하면 잠들 줄 알았는데 막상 침대에 누워보니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수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과 하루 일과 속에서 조금만 바꿔보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밤마다 괴로우셨던 시간들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전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피곤해도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깨서 다시 뒤척이게 되지요. 문제는 이런 수면 부족이 단순히 밤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낮 동안의 피로와 건강 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밤새 잠 못 이룬 다음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뇌의 수면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나이 들며 호르몬 분비도 줄어드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20대에 비해 60대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깊은 잠에 들던 몸이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진 것이지요. 시계 소리, 이웃집 발자국 소리, 심지어 달빛까지도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이런 온도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72세가 되신 이분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까지 푹 잤는데 언제부턴가 새벽만 되면 자동으로 깨어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나마 얕은 잠만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날 때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졸음을 참지 못해 오후 2시쯤이면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더더욱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지요. 외출도 점점 꺼리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졸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대화 중간중간 멍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인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하시자 그제야 이 문제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했고 수면제를 처방받긴 했지만 약에 의존하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해봤는데 예상 외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분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 동안의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낮잠은 밤잠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밤에 분비되어야 할 수면 물질들을 미리 소모시켜서 정작 밤에 잠들어야 할 시간에 뇌가 충분히 피곤하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침실은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월요일부터 다시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실천 팁으로는 먼저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세요.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혹은 저녁에 먹는 간식이 문제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늦은 식사는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 잠드는 순간을 멀리 밀어내지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 식사 후에 달달한 과일이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풀겠다고 저녁 늦게까지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균형이 약해지기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새벽에 떨어지면서 몸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은 깊은 잠의 단계를 방해해서 전체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박순자님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인 이분은 매일 저녁 9시쯤 과일과 빵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야 비로소 여유를 찾는 시간이었고 달콤한 간식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그리고 부드러운 식빵 2조각 정도였으니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드신 후 1시간 뒤인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의 천연 당분 때문에 오히려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밤 12시쯤 한 번, 새벽 2시쯤 또 한 번, 새벽 4시쯤 또 한 번씩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 부인과를 찾았지만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후 내분비내과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저녁에 먹은 과일과 빵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몸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녁 9시에 단 음식을 드시고 10시에 주무시면 혈당이 최고점에 달할 때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혈당이 높아서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위험 신호로 인식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까지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저녁 간식 시간을 7시로 앞당기고 과일 대신 견과류 조금과 따뜻한 우유로 바꿨습니다. 또한 빵 대신 통곡물 크래커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커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약 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저녁 식사 후에는 디저트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드셔보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저녁 늦게 출출함을 느끼신다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처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배부르게라는 기존 습관 대신 저녁은 가볍게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식탁은 해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뇌와 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요. 바로 트립토판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뇌에서 이 물질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이 두 미네랄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경직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음식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희망이지요. 더욱 좋은 점은 이런 음식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최영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잠이 많은 편이었는데 70세가 넘어서부터 갑자기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새벽에 한 번씩은 꼭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꾸벅꾸벅 졸았지만 정작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녁 산책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면에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 1시간쯤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데워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잠이 올까 싶었지만 꾸준히 계속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우유와 바나나를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마다 6시간 이상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침의 개운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잠을 잤나 싶을 정도로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칼슘, 그리고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우유의 따뜻함은 체온을 적절히 올려줘서 이후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천연당분은 트립토판이 뇌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수면 도움 음식들도 번갈아가며 시도해봤습니다. 호두를 우유에 갈아 넣어 마시기도 하고 대추를 달인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역시 우유와 바나나 조합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거의 매일 밤 7시간씩 푹 주무시고 있습니다. 낮잠도 예전처럼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인 서예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우유, 호두, 대추 같은 음식들을 저녁에 조금씩 챙기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우유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함유되어 있고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체리도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상추에도 수면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상추쌈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요리 과정이 필요 없고 대부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먼저 약 대신 음식으로 접근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또한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핵심임을 기억하세요. 우유 1컵, 바나나 반 개, 호두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훨씬 큰 동기와 희망을 줍니다. 음식과 습관 하나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용기를 심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윤말수님은 70세가 되신 후부터 불면 때문에 매일 새벽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까지는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재방송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졸려서 중간에 멈추고 빨래를 널다가도 의자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2시간씩 낮잠을 잤지만 그래도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했지만 이분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했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의존성이 걱정돼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수면에 좋은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경로당을 다니는 친구가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잠이 좋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로 잠이 와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카모마일 차를 구입해서 매일 저녁 9시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의 불안을 줄여주고 졸음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차 자체의 따뜻함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여전히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친구의 추천으로 삶은 달걀도 함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달걀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카모마일차 1컵과 삶은 달걀 하나를 먹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달걀은 완전히 삶아서 소금만 조금 뿌려 먹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2주째 들어서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깨어있던 게 1시, 12시 30분으로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들면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밤 11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 6시 30분까지 7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 드라마는 이제 추억이 됐고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낮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자는 게 아니라 오후에 30분 정도만 눈을 붙이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더욱 잠이 잘 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면이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니까 낮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노인 대학에까지 등록해서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꾸준함이 약물 부작용 없이 수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모마일 차와 삶은 달걀이라는 간단한 조합으로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일주일은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최소 한 달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고 매일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적응해 갑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카모마일 차 외에도 다른 허브차들도 좋습니다. 라벤더 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패션 플라워 차는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발레리안 차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음식도 달걀 외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키위나 체리 같은 과일, 오트밀 같은 통곡물도 모두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같은 루틴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음의 상태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작은 시작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습관과 음식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대호님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인 이분은 나름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금연도 일찍 하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잠만은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나쁜 습관도 없는데 왜 잠만은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나이 때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수면 환경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자신의 침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과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작은 빛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독서 등의 밝기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새로 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했습니다. 침실 안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들도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디지